자, 이번 시간에는 ECU가 입력 요소로부터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서 작동시키는 액추에이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어 장치 보면은 가장 먼저 전원을 공급하는 컨트롤 릴레이가 있겠죠. 그래서 연료 펌프라든가 인젝터에 직접적으로 전기 신호를 넣어서 작동해주는 이 컨트롤 릴레이가 가장 중요한데, 배터리 전원을 전자제어 연료 분사 장치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요. ECU, 연료 펌프, 인젝터, 그리고 에어프로 센서, 공기 흐름 센서 등의 전기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 즉 ECM이라고 하는 이 ECU는 흡입 공기량과 엔진 회전수를 기준으로 기본 연료 분사량을 결정짓게 됩니다. 그리고 엔진 작동 상태에 따른 인젝터 분사 시간을 조절하고요. 연료 분사량 조절 및 보정하는 역할도 합니다. 자, 그리고 ECU가 제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전자 시기를 제어하는데, 점화 시기. 파워 트랜지스터의 베이스에 전기 신호를 보내고, 그 다음에 점화 코일에 흐르는 1차 전류를 단속해서 점화 시기를 조절합니다. 이 1차 전류를 단속하는 것이 우리가 그 파워 TR이라는 거 제가 설명드렸나요? 우리가 전기 시간에 가면은 1차 전류를 제어하는 이 단속기, 포인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파워 TR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스위칭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파워 TR이죠. 그 다음에 연료 펌프 제어를 합니다. 엔진의 회전수가 50rpm 이상일 때, 즉 가동이 된다는 얘기죠. 이때는 연료 펌프 제어 파워 트랜지스터 베이스에 전기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배터리 전원이 컨트롤 릴레이에서 공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료 분사량도 제어하는데, 기본 연료 분사량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흡입 공기량과 그 다음에 엔진 회전수에 의해서 결정을 짓고요. 인젝터의 통전 시간 및 분사 횟수를 조절합니다. 엔진 회전수와 흡입 공기량이 비례하도록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크랭킹 시 분사량을 조절하는데, 우리가 기관을 크랭킹 할 때는 가동되고 났을 때의 인젝터의 연료 분사량의 그 양하고 크랭킹 할 때하고는 틀려요. 크랭킹 할 때는 보다 많은 연료를 빨리 집어넣어서 시동을 빨리 걸어야 되겠죠. 따라서 그것조차도 크랭킹 하는 거를 감지해서 ECU가 연료량을 분사를 조절을 합니다. 크랭킹 신호, 엔진 회전 신호, 그 다음에 냉각수 온도에서 조절이 되고요. 엔진의 시동성 향상을 위해서 연료 분사량을 보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동 후 분사량 조절인데, 이번에는 시동을 걸고 난 다음에 공회전 속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일정 시간 동안 분사량을 증가시킵니다. 차가운 엔진이었으면은 정상적인 웜업 해서 정상적인 온도까지 올라오게끔 웜업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까지는 연료량을 조금 더 쏴줘서 빨리 정상 온도가 올라올 수 있도록 RPM도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연료 분사량이다 보니까 그것도 조절을 한다 이겁니다. 연료의 증량비는 크랭크 시에 최대가 되고,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서서히 올라가니까 냉각수의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연료 분사량은 서서히 감소를 시켜준다. ECU가 제어하는 거죠. 자, 냉각수 온도에 의한 분사량 조절. 이번에는 냉각수 온도도 감지해서 모든 그 입력 요소로부터 ECU가 다 받는데, 이번에 또 냉각수 온도에 따라서도 또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완전 연소를 이룰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저온 시 엔진의 시동성 및 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료 분사량을 증가시키고, 엔진의 웜업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그리고 냉각수 온도가 80도씨 이하에서는 연료 분사량을 증량시키고, 냉각수 온도가 80도씨 이하에서는 증가시키고, 이상에서는 기본 연료 분사량으로 제어합니다. 정상 온도가 되기 전까지는 많은 연료를 보내줘서 빨리 온도를 데워주고, 또 정상 온도가 되게 되면 연료 분사량을 줄여가지고 이제 안정된 기본적인 공전 RPM으로 만들어준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흡입 공기도 또 달라요. 흡입되는 공기 온도도 다르겠죠. 그래서 흡입되는 공기 온도에 의해서 분사량을 또 조절합니다. 공연비가 변화되지 않도록 연료 분사량을 증량시키고, 흡입 공기 온도가 20도씨를 기준으로 해서 20도씨보다 아래인 온도일 때는 연료 분사량을 증가시키고, 또 20도씨가 높은 약간 좀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연료 분사량을 조금 더 감소시켜서 제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배터리 전압하고도 또 관계가 있어요. 전압이 높을 때와 낮을 때, 전압이 너무 낮으면 실제 연료 분사 시간이 좀 짧아지겠죠. 그러다 보면 연료량을 조금 더 넣어줘야 돼. 짧은 만큼 더 넣어줘야 되고, 축전지 전압이 낮으면 인젝터의 통전 시간을 길게 해주는 거야. 연료량이 나가는 것은 인젝터가 열려져 있는 시간 동안 나가는 거기 때문에, 배터리 전압이 낮으면 그만큼 천천히 열리고, 그 다음에 그만큼 열려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때는
길게 해줌으로 인해서 연료량을 더 많이 넣어주게 되고, 또 배터리 점이 높으면 그만큼 빨리 움직이고 더 세지고 짧아지기 때문에 통전 시간을 짧게 해줘서 연료량을 적게 넣어주는 이런 제어까지도 다 한다 이겁니다. 자, 가속 시에도 마찬가지. 연료의 증량비 및 증량 지속 시간은 냉각수 온도에 따라서 결정짓고, 가속하는 순간에 연료의 증량비는 최대가 된다. 그리고 가속하는 순간 연료 분사량을 증량시켜서 희박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갑작스럽게 우리가 가속을 왕 할 때는 스로틀 밸브가 확 열리죠. 그럼 순간적으로 공기의 양이 급격하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맞춰서 연료량도 증량이 돼야 되는데 증감이 안 되면 차가 어떻게 돼요? 울컥거리게 되겠죠. 따라서 이것도 가속 신호를 받아서 연료량을 증강 또는 보정시켜준다. 그겁니다. 모든 실린더의 인젝터에 제어 신호를 1회 공급해서 연료 분사량을 증량시킵니다. 고속 시에도 마찬가지. 고속 시 분사량 조절은 어떻게 하느냐면 스로틀 밸브 궤도량에 따라서 TPS의 신호를 받죠. 연료 분사량을 증량시킵니다. 아, 스로틀 밸브가 점점 더 많이 열리구나. 다시 말해서 운전자가 악셀레이터 페달을 더 많이 밟고 지금 고속으로 가고 있구나. 그것은 스로틀 밸브가 열림량을 감지하는 TPS 신호에서 ECU가 받습니다. 그래서 연료 분사량을 증가시켜서 고속 운전성을 향상시킨다 그겁니다. 자, 이번에는 가속하다 이번엔 반대로 감속을 시켜요. 감속을 해서 악셀레이터 발을 딱 뗐는데 갑작스럽게 툭 떨어지면 엔진이 울컥거리죠. 그래서 여기 다음에 이제 뭐 대시포트도 나오지만 일단 감속 시에는 연료를 차단합니다. 급격하게 들어가서 엔진이 서서히 떨어지게 만드니까 감속할 때 툭 해서 연료를 일단 차단시키는데, 아이들 스위치가 온이 되면 인젝터의 전원을 일시적으로 차단한다. 악셀레이터 페달을 빼면요, 여러분들 요 앞전 시간에서 배우셨듯이 ISC 서버 밑에 공전 스위치가 있죠. 거기서 스로틀 밸브가 닫히면 공전 스위치가 온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 페달을 놨구나, 공전이구나, 그러고서 바로 연료 분사량을 급격하게 줄여버리거나 또는 빠른 시간 내에 감속할 때는 차단까지 시켜버린다는 얘기예요. 연료의 절약과 탄화수소의 과대 발생을 방지하고 촉매 변환기의 과열을 방지할 수 있다. 떨어졌는데 연료는 많이 들어가. 그러면 그만큼 열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촉매 변환기가 그만큼 열을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다 조절을 한다 이겁니다. 연료 분사 시기 제어입니다. 동기 분사, 앞전에서 우리가 종류만 봤는데 한번 보자고요. 동기 분사는 독립 분사 또는 순차 분사라고 하고, TDC 센서의 신호를 이용해서 분사 순서를 결정합니다. 동기 분사에서. 그 다음에 크랭크각 센서의 신호를 이용해서 분사 시기를 또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가장 중요한 거, 이 동기 분사가 뭐냐면 각 실린더마다 크랭크 축이 2회전할 때, 자, 우리가 4사이클 기관에서는 2회전, 크랭크 축이 2회전하면 한 번 일을 하죠. 1사이클을 완료해. 그때 각각의 실린더는 흡입, 압축, 폭발, 배기를 다 한 번씩 이루어요. 그래서 크랭크 축이 2바퀴 돌 때마다 연료가 한 번씩 분사되는 거. 그리고 점화 순서에 의해서 배기 행정 시에 연료를 분사한다. 점화 시기에서 배기 행정 시에 일단 연료를 같이 또 분사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동기 분사하고, 중요한 거는 크랭크 축이 2바퀴 돌 때 한 번씩 쏴주는 거. 그 다음에 그룹 분사가 있어요. 인젝터 수의 2분의 1씩, 인젝터 수가 4개면은 2개씩 묶는 거야. 그래서 그룹 분사라고 하는 겁니다. 2개씩 제어 신호를 공급해서 연료를 분사합니다. 2개씩 쏴주는 거예요. 그룹으로 엔진의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 2개 쏴주니까 남으면 남았지 모자리진 않으니까. 그 다음에 시스템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개를 골고루 막 쏴주는 것보다 2개씩 쏴주니까 그만큼 시스템은 조금 단순화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동기 분사로서 동시 분사가 있습니다. 동기 분사가 좀 반대인데, 모든 인젝터에 분사 신호를 동시에 공급해서 연료를 분사합니다. 계속 나가는 거야. 냉각수 온도 센서라든가 흡기 온도 센서, 스로틀 위치 센서 등을 각종 센서의 출력에 의해서 제어하는데, 1사이클은 뭐야? 크랭크 축이 2바퀴 도는 거죠. 그때 2번씩 연료를 공급한다는 거야. 아까 동기 분사는 1사이클당 한 번씩 분사하죠. 근데 얘는 동기 분사는 1사이클당 2번씩 분사한다는 거. 요거 그 차이점입니다. 요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피드백 제어. 우리가 산소 센서 공부하실 때 보셨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액추에이터 기능이니까. 산소 센서의 출력 신호를 이용해서 제어를 하죠. 혼합비가 진하면 높은 전압 0.9V, 혼합비가 희박하면 0.1V, 낮은 전압으로서 이슈에 보내줍니다. 가장 적당한 거 0.45V라는 거. 배기가스의 저하 능력이 향상되도록 이론 공연비로 유지한다. 이론 공연비가 얼마라고요? 우리 늘 얘기했죠. 14.7대 1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연료 분사량을 증량 또는 감량시킨다.
그리고 유해 성분의 감소를 위해서 EGR 밸브를 제어한다. EGR 밸브 공부하셨죠? 배기가스의 일부를 다시 흡기 매니폴드를 통해서 재연소시키는 것. 그때 통로를 열어주고 막아주고 하는 것이 바로 EGR 밸브입니다. 산소 센서의 출력이 낮으면 연료 분사량을 더 많이 해주고 출력이 높으면 연료 분사량을 감해준다. 당연히 그걸 계속 맞춰야 되니까 피드백 제어가 안 되는 요건이 있어요. 피드백을 안 할 때 그때는 어느 때느냐, 엔진을 시동 바로 건 다음에 연료 분사량을 증가시킬 때, 이때는 그 피드백 기능이 들어오게 되면 안 되겠죠. 바로 지금 시동을 걸었으니까 빨리 웜업을 시켜야 되는데 연료량을 많이 쏴주고 있는데 이때 산소 센서가 야 지금 너무 많아 좀 줄여, 그리고 ECU한테 신호를 보내게 되면 RPM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직 웜업도 안 됐는데. 그래서 피드백 제어의 정지 요건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시동 걸 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엔진을 시동할 때 뭐 같은 얘기네요. 그 다음에 엔진의 온도가 낮을 때, 엔진 온도가 낮으면 빨리 웜업 시켜야 되니까 이때는 피드백 제어를 하진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회전 속도를 제어합니다. 시동 시제어, 냉각수 온도 센서 출력을 이용하고 냉각수 온도에 따라서 ILCC 서버 모터로서 우리가 RPM을 조절하죠. 스로틀 밸브의 열림량을 시동이 적합한 위치로 조절을 한다. 그 다음 패스트 아이들 제어, 말 그대로 아이들을 빨리 해주는 겁니다. 다 거기서 그런 얘기들이에요. 공회전 위치 스위치 및 냉각수온 센서의 출력 신호를 이용하고 ILC 서버 모터 또는 스텝 모터로서 제어한다. 스텝 모터든 아니 서버 모터든 다 공회전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스로틀 밸브 또는 바이패스 포트를 정해진 회전 스위치로 조절한다. 통로의 개폐를 조절함으로써 새롭게 연료가 들어가는, 공기가 들어가는 양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엔진의 냉각수 온도에 알맞는 회전수를 조절해서 웜업 시간을 단축시킨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부하시 제어. 부하가 걸려도 또 한번 제어를 해줘야 되겠죠. 에어컨 스위치가 온이 되게 되면 컴프레셔가 돌아가야 되니까 이때 회전수를 올려서 공회전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동력 조절 장치, 시동 걸고 핸들을 싹 움직이면 펌프에 부하가 빡 걸리니까 이때도 RPM을 약간 올려줘야 되겠죠. RPM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일 압력 스위치가 온이 되면 엔진 회전수를 상승시킵니다. 전기적인 부하 스위치가 온이 되면 엔진 회전수를 상승시킨다. 전기 부하 가장 많이 먹는 거, 앞전에 수업을 했듯이 헤드라이트를 딱 온을 켜게 되면 발전기에 부하가 더 걸리죠. 그래서 RPM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RPM을 올려준다, 그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동 변속기에서도 N이나 P에서는 현재 각 클러치에 압력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부하가 없어요. 그러나 D나 R 이렇게 동력을 가려고 딱 준비를 하게 되면 거기에 압력이 팍 걸려버리니까 그때 부하가 딱 걸려요. 토크 컨버터의 오일의 압력도 세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각 클러치 어셈블리에 압력이 걸려버리면 부하가 걸리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RPM도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N에서 D나 또 P로 R로 갔을 때 이때 엔진 회전수를 상승시킵니다. 대시포트 제어. 이 대시포트는 어떤 진공 다이어프램을 이용해서 포트를 갖다 제어하는 건데 주행 중 급 감속 시에 연료를 일시적으로 차단한다. 스로틀 밸브가 급격히 닫히는 것을 방지한다. 왕 밟다가 악셀레이터 탁 났어요. 그럼 트로틀 밸브가 갑자기 탁 닫혀버리면 급격히 연료가 차단되고 공기가 차단되기 때문에 엔진이 울컥거려요. 그래서 그거를 천천히 닫히게 해주는, 물론 뭐 아주 천천히는 아니고 그 상황에 맞게 천천히 급작스럽게 닫혀지는 것만 방지해 주는 겁니다. 극감속에 의한 충격을 방지해서 감속 조건에 따른 대시포드를 제어한다. 바로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진공 다이어프램을 이용해서 로드가 나가가지고 들어오고 싶어도, 스프링에서 들어오고 싶어도 얘가 막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저항을 걸려서 서서히 닫아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어컨 릴레이 제어. 엔진 회전수의 저하를 떨어지는 걸 방지하고 공전에서 에어컨 스위치를 온시키면 약 0.5초 동안 에어컨 릴레이 회로를 차단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은 약간의 울컥거리는 거라든가 어떤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자동 변속기 차량의 경우 스로틀 밸브 열림량이 65도씨 이상일 때 또 마찬가지로 0.5초 동안 릴레이 회로를 잠깐 차단합니다. 아주 순간이죠. 깜빡. 그 정도의 연료를 공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그 엔진 출력에 의한 진동을 다 잡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기 진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ECU는 모든 입력 요소라든가 출력 요소에 이상이 있는 것을 만약에 어느 한 개의 센서에서 무슨 이상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면 얘가 왜 안 들어오지? 그러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입력 요소를 통해서 뭔가를 계산을 해서 출력 요소에다가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액추에이터에다가.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어느 하나가 잘못되면. 그러면 엔진이 멈추나요? 그게 아니고
ECU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fail-safe라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값으로만 제어를 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제어가 안 되는 거죠. 대신에 운전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현재 무슨 신호가 고장 났으니까 뭐 점검을 받아라라고 해서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 있죠. 왜? 그게 딱 불이 딱 들어옵니다. 그럼 그게 뭔지는 아직은 몰라. 그래서 일단은 알려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출력 단자라는 것이 있고 계기판이나 경고등으로 출력을 하는데 이때 검사하는 것이 바로 스캐너입니다. 요즘 아주 장비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스캐너를 갖다가 저기 자기 진단 출력 단자에 꽂고 요새는 다 이것도 블루투스를 이용해요. 또 선도 없어요. 그래서 그 근방에서 블루투스를 해서 메이커, 그 다음에 차종, 연식, 종류에 따라서 딱 들어가다 보면 엔진 또는 변속기 또는 뭐 브레이크 계통 아니면 뭐 현가 계통 이런 쪽으로 해서 다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쪽에서 혹시 뭐가 이상이 없는지 딱 검사를 해보면 고장 진단을 딱 해보면은 무슨 센서가 고장났다고 딱 뜹니다. 그래서 그 센서가 고장났으면 그걸 다시 또 왜 그럴까라고 센서 출력 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 데이터를 가지고 검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고장 진단이 나오게 되면 오류일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운행 중에서 이상이 있는 상황에서 고장 진단 램프가 딱 들어오게 되면 그 센서는 교환해 주는 것이 낫겠죠. 그래서 교환을 하고 나면은 그러면 ECU가 교환했구나 그러고 스스로 기억은 못해요. 반드시 컴퓨터는 멍청입니다. 따라서 컴퓨터가 기억하고 있는 고장 진단 코드를 지워줘야 됩니다. 지워줘야 되는데 어떻게 지워주느냐? 지우는 방법은 바로 세 가지. 배터리 전원을 차단시키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단자를 분리해서 약 한 10초 정도 있다가 다시 붙여주게 되면 ECU가 고장 진단을 기억하고 있던 거를 다 잊어버려요. 삭제해버려요. 그리고 다시 고장난 센서를 교체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들어오다 보니까 제대로 모든 걸 다 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ECU, 컴퓨터 자체에 들어가는 전원 자체를 차단시키는 거나 또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착시키는 거나 똑같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전원을 차단시키는 방법이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 배터리에서도요. 여러분들이 그 배터리 마이너스를 뗐다 붙였다 할 때 왜 전기 스파크 같은 게 탁탁 나죠. 그죠? 그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서지 전압이라고 해서 스파크가 튈 때 전압의 변동이 생겨요. 그런 이상한 전압으로 인해서 ECU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그것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보다는 스캐너 자체 내에서 기억 소거 버튼이 있습니다. 고장 진단 소거 버튼,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스캐너에서 ECU에 자동적으로 고장 진단 코드를 삭제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장에 가시면은 아마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이런 스캐너가 될 것 같은데 이 스캐너를 통해서 각 전자제어, 요즘은 다 전자제어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킹하고 검사하고 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동차 공학 이론 엔진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주 뭐 30강이 넘는 강의를 가지고 지금 때까지 수업을 해왔는데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숙지해 주시고 또 모의고사라든가 또는 파이널 특강에서 제가 여러분들 엔진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수업을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